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 한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좀 바쁘셔가지고 이번 주만 제가 혼자서 오늘 소개해드릴 명지대 그리고 가톨릭대 편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면 명지대학교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명지대 교과 전형은 일단은 전형 자체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천 전형이 있고 교과인데 불구하고 면접을 반영하는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졸업 연도나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추천 전형이라고 꼭 불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대다수 학교들이 지금은 이제 일종의 지역 인재 전형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제 이름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교과 100%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학교장 추천 전형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요구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하는 학교들도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광운대 같은 경우 명지대도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가 이 교과 전형을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면접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을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30%의 반영을 하는 면접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평가 방식은 인성, 전공, 발전 가능성이라 불리는 영역에 대한 5분간의 개별 면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존재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과 전형인데 불구하고 면접 전형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최상위권에 있는 연세대 이런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학교들하고 이 명지대나 아니면 명지대 이후에 등장하는 학교들의 교과 면접 전형이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접 평가 방식에서 이른바 이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구술 면접으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구술 면접이라 부르기 좀 어렵죠. 거의 논술에 가까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 지필 구술 면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의 형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는 서류 평가에 대한 확인의 요소, 그러니까 서류 평가에 대한 확인 요소를 반영하는 면접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지원 동기 아니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면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교에서의 어떤 비전 아니면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면접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 교과 전형에 대한 이 변경점 혹은 이제 반영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기존보다는 이제 학생부의 반영 과목의 숫자를 확대했다라고 지금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영 교과안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성취도 과목들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기존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반영을 한다. 그래서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고교 졸업 예정자 아니면은 졸업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주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성적까지 합산을 하고 있는데 명지대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한다. 반영 영역 기준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은 국수, 영, 사회 여기에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자연공학 계열은 국수, 영, 과학 그리고 예체능은 국어하고 영어라는 두 과목만 반영을 한다. 등급별 한산 전수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가 참고하라고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2등급과 3등급의 간격이 2점 3등급과 4등급의 간격이 3점씩 1, 2, 3, 4로 계속 누적 수치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 이내 혹은 3등급 안에 과목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설정만 잘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단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결국에는 명지대 자체에서도 올 1등급인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결국 2등급대에서
우수한 학생들 아니면 2등급대에서 명지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2등급과 3등급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명지대학교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 두 가지 전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접형 전형은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라는 전형하고, 명지대가 이제 개신교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또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선 서류에서 4배수로 모집을 한다라는 점. 대다수 학교들이 되게 3배수 뭐 아니면 3.5배수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은 배수를 뽑는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30% 반영을 하는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류 전형은 서류 단순 100%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종합 전형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점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평가 요소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서류 평가적인 요소는 인성,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기존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4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 4대 요소적인 서류 평가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5월 달에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이 모집 요강에서는 요 서류 평가 요소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서류 평가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면접 평가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2명의 이제 위원과 1명의 이제 수험생이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로 약 10에서 15분 정도의 개별 면접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 문항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명지대학교 종합전형을 봤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크게 3개에서 약 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라고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을 하면 한 질문당 이제 대략적으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 정도를 소요할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형태에서의 질문의 종류들은 주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확인 형태에 대한 이제 면접들을 주로 확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성 영역 아니면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죠.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은 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볼 때마다 체크를 한다. 언변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명지대는 좀 면접 형태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구는 이제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은 전부 수능 100%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실기를 반영하는 학과들이 몇 가지 설정되어 있다. 주로 예체능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수능 100%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30%, 그리고 영어가 20%, 탐구 한 과목 20%의 한국사 가산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거의 동등하다. 그만큼 국어, 수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은 인문사회 계열하고 자연공학 계열, 그 다음 디자인 학부에서 이제 패션 디자인 계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각각 30%로 거의 동등하게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다. 기존의 인문계열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보다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랬던 시절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수학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수학을 조금 더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죠. 여기 이제 국어는 25%, 탐구는 각각 2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하고 탐구는 고정값으로 좀 확정이 되어 있다. 다만 이게 항상 말씀드리죠. 5월 달에 실제로 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예시안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5월 달에 나오는 모집 요강에서는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 요강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정시에 대한 모집 용어를 정확히 보시고 거기에 맞는 반영 비율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디자인 학부에 있는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5, 영어가 35, 그리고 수학이나 탐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과목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다. 오늘 일단 명지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라인에서부터 좀 특이한 교과에서도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을 이제 활용한다거나 종합 전형에서는 기존의 평가 요소들을 그대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 2024 입시에 맞게 변화하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변경점이 많은 대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입시 결과와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어떤 그런 체험담, 경험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런 걸 참고했을 때 그대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명지대로 혹시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좀 도움이 더 잘 되겠죠. 왜냐면 기존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방식과 기존과 동일한 전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학교의 혹시 선배들 중에 명지대를 간 선배들 이야기 아니면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경험담들이나 체험담들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그렇게 좀 인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편은 명지대 편이었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